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지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팔거나 또 일부 매장을 묶어서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점포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수익나는 매장에 집중하고 또 현금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주말 백화점 앞길은 막히고 또 대형마트는 안 망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입지를 아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명 백화점 매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유통업체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통가 상황이 꽤 좋지 않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등 각종 규제와 또 장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 등 이중고에 이 유통업계가 씨름하고 있는데요. 네. 백화점은 3년째 이 매출 30조 원 벽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대형마트 역시 이 32조 원에서 33조 원대의 매출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체는 이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고정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 중대한 리스크잖아요. 네. 이미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거나 또 이미 개점한 점포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곳은 어딜까요? 네, 얼마 전 전북 군산의 한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열었거든요. 네. 출범 전에 2016년 군산 지역 소상공인협회와 상생방안에 협의해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또 650여 명의 지역 주민을 채용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지만 또다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미 지역과 합의 후에 오픈을 했는데 왜 문 닫을 위기에 처했을까요?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한 소상공인협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지만 또 상생법을 근거로 또 다른 소상공인 조합, 2개 조합이 또 합의할 것을 요청했고 또 중기부가 그걸 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겼지만 또 다른 조합과 합의가 또 필요하군요. 참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 말고 다른 업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다고요? 네, 또 최근 한 유통그룹이 1조 원을 투입해 만들려던 온라인 센터 계획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남시에 건립 예정이었던 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는 이 정 부회장이 최근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30층 아파트 높이로 지역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를 최근 LH로부터 미사지구 4개 블록을 972억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지 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에 부지까지 마련된 상황이었는데 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해당 부지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이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이 교통체증뿐 아니라 또 주변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현재 물류센터 건립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또 반대가 크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 없이는 추진하기가 힘들죠. 참 그건 역시 앞길이 참 험난해 보이는데요. 몇 년째 진행이 안 된 채로 표류 중인 사업도 있잖아요. 네,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쇼핑몰 사업도 5년째 표류 중입니다. 네. 이 유통그룹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이 DMC역 인근 부지 2만여 제곱미터를 1,900억 원에 매입했지만 근처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직도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까지 해놓고 지금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
및 지자체와 갈등으로 이 백화점 건립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데요. 또한 유통기업의 백화점은 2015년부터 추진해온 경기 부천 상동의 영상복합단지 백화점 건립 사업을 아예 철회했습니다. 당초 이 부지에 백화점과 마트 등을 하나로 묶은 복합 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인근 상인들과 또 정치권의 반대로 이 계획이 수정돼서 개발 면적을 또 절반으로 줄여서 상인들과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는 백화점만 넣자라고 계획을 또 변경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이 잇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상인들과의 상생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유통과 발목을 잡는 요인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의무 휴업 등 규제가 또 강화되면서 유통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유통기업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규제가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통업체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무조건 쉬게 하는 의무 휴업이 유통과 매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유통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3.7% 증가했지만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연평균 2.4%씩 떨어졌고요. 또 유통업체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2.1%에서 2012년에서 2016년까지는 1.8%로 둔화했습니다. 이는 약 10년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그러면 매출이 아닌 수익성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를 규제 강화한 이후에 이 유통업체 수익성도 낮아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통업체들의 법인세 차감 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6%였거든요.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마이너스 6.4%로 조사됐습니다. 네. 의무 휴업 시행 후에 성장이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에 유통업체들이 처했습니다. 이런 유통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지역 고용률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네. 유통업계가 또 서비스업이라서 특성상 일자리 창출에 또 상당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통업체들이 이 성장 정체에 놓이면서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지역 하나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하나만 신규로 생겨도 고용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상위 5개사 중에 3개사가 유통기업이거든요. 네네. 네, 특히 신규 점포를 출점하면 또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의 경우에는 약 1,600명, 대형마트는 약 180명, 복합 쇼핑몰은 약 580명 등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단축 규제와 또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한 해 최소 9천여 개에서 3만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결국 유통업체가 살아야 고용률도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최근 한 대형마트는 매장 80여 곳 중에 40여 곳을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이 상장이 되면 이 매장들을 이 리츠에 넘기고 마트는 이 리츠의 임차인이 되어서 임대료를 내게 되거든요. 리츠는 그렇게 받은 임대료를 배당금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되던 대형마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기존 매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상장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 점인데요. 만약 마트가 철수하게 되어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거나 또는 해당 자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은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업체 측에서는 매우 장점인 거죠.
사실 유통업체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곡물 리치 상품이 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유통업체들이 앞다퉈서 리치 상품을 내놓게 되는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 리츠의 점포를 넘기고 또 지분을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또 손쉽게 처리하고 사업 정리 시에도 조금 더 쉽게 철수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살아나려는 자구책으로 이런 또 방안들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최근 또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백화점은 매출이 부진한 안양점과 청주점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공정위 매각 명령이 내려진 이 부평점, 인천점 등도 매각키로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백화점 매각 소식은 자주 들리는 게 아닌데요. 네. 한 곳은 이미 안양점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있는 안양점 매각을 추진 중인데요. 이미 여러 업체와 매각을 위한 접촉을 해왔지만 뭐 왕십리, 상봉, 천호, 한양대 등지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는 중견 패션 쇼핑몰과의 협상이 진척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매각 이유는 뭡니까? 매출 부진인가요? 네, 아무래도 안양점 매각은 매출 부진이 직접적인 음.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12년 근처에 평촌점이 문을 열면서 이 안양점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엔 폐점이라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된 거죠. 지난 2002년에 이 안양역과 3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 기간이 절반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과감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의 백화점이 자발적으로 폐점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 여기는 비효율화된 점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양점 매각이 추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폐점 말고 매각 명령을 받은 지점도 있죠. 네, 앞서 매각을 결정한 부평점 그리고 인천점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 백화점은 2013년 인천 터미널점을 매입해가지고요. 공정위는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이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 중동점 가운데 두 곳의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팔아야 되지만 한 번 유찰된 후에 아직까지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뭐 새로운 주인을 또 찾아야 하는 곳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백화점 상황을 먼저 살펴봤지만 백화점뿐 아니라 사실 유통업계에서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형마트 아닙니까? 네, 대형마트 3개사가 앞다투어서 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점포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창고형 매장을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에 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대형마트 한 곳은 지난해 학성점, 부평점, 시지점 그리고 하남 평택 부지를 매각한 데 이어서 일산 소재 덕이점을 추가로 매각했는데요. 꽤 개수가 되죠. 네, 그렇게 부실 점포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이 창고형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 강화에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백화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대형마트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런 것도 상황이 좀 안 좋습니까? 네, 좀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신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성장률은 수년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곳 상황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다른 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은 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감소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형마트는 좀 상황이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 정리는 유지관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역시 폐점 계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떤가요? 네, 아까 언급한 유통업체는 이미 2016년 가좌점, 김포점, 그리고 김해점, 동대문점, 또 북수원점 등 5개 점포를 팔았고요. 네. 지난해에는 강서점을 매각했는데요. 또 오는 11월에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중동점을 폐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동점의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부천 상동점과 상권이 겹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매출 부진이 폐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효율성을 생각하면 매각이나 폐점이 답인 건 확실한데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장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마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곳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해 매출이 8조 5천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신장률이 0.5%로 집계됐는데요. 이미 지난 2014년에 항동점을 아울렛으로 전환했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점을 오픈하면서 기존의 매출 부진점 보였던 김포점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통업체들은 이미 점포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리하는 것도 많은데요. 창고형 매장은 늘고 있죠. 네, 성장 한계에 다다른 이 대형마트 3개사가 이 창고형 매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올해 창고형 매장을 총 4개 열고 2020년까지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제조업체가 납품한 상자를 포장 그대로 진열하고 또 전체 판매 상품의 절반을 수입 상품으로 구성하는 등 파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창고형 매장이 대세군요. 그러면 다른 마트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가요? 네, 업계 1위인 이 창고형 매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월에 총 점포 수를 14개까지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고형 매장과는 달리 이 비회원제로 운영돼서 대형마트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다른 곳도 슈퍼마켓에서 이 창고형 할인 매장까지 다양한 유통채널 특성을 한 곳에 모은 이 멀티채널 할인점을 올해 상반기 중에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 3사가 모두 창고형 할인 매장 확장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어디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기존 대형마트의 지지부진함 속에서 이 창고형 매장만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14개 외국계 창고형 매장의 매출은 3조 8천억 원이 넘거든요. 역시 14개 매장을 운영 중인 국내 창고형 매장의 매출도 1조 5,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다 보니까 3, 4인 가구는 한 번 소비할 때 대량 구매를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창고형 할인점을 또 꾸준히 찾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할인점, 그러니까 창고형 매장과 더불어서 온라인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요. 2015년과 비교하면 45%나 급등한 수치인데요. 올해도 성장세는 지속돼서 지난 2월만 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1%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기자의 장바구니제에서는 바뀌고 있는 유통과 판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기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